그 여자? 이번 달도 돈 줬어. 근데 요즘 좀 무겁더라. 그래도 돈 많은 주부는 참 편하긴 하지.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니까 진짜 웃겨. 영상 속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내가 한때 아내를 위해 아껴두었던 신뢰마저 갈기갈기 찢었다.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소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모든 걸 알고도 모르는 척 더 정확하게, 더 차갑게 준비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증거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웃으며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테이블에 하나하나 펼쳐놓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 모든 장면은 연극처럼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완벽한 아내였다. SNS에 올라오는 아침 식사 사진, 건강을 걱정하는 말투,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던 그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삶이 숨어 있었다. 돈을 건네며 마음을 주고 위험을 감추며 욕망을 키워가던 또 다른 자아. 그녀는 믿었다. 자신이 특별한 여자라고, 선택받을 여자라고.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라면 남편이든 가정이든 모든 걸 걸 수 있다고. 나는 선택했다. 소리치지 않는 분노, 슬픔조차 허락하지 않는 침묵, 모든 감정을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만으로 그녀를 무너뜨리기로.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모든 끈을 끊고 있었다는 걸. 모든 시작에는 단서가 있다. 가장 평범해 보이던 그날 아침, 달달한 미소 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나를 피해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며 고요한 평화를 안겨주었다. 서유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부지런했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그릇을 내 앞에 조심스레 밀어주었다. 된장국 가득 담았어. 파는 좀 덜 넣었고.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에는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나물 몇 가지, 김치까지. 그야말로 한 끼 식사 이상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를. 나는 신문을 덮고 식탁 앞에 앉았다. 유진아, 정말 정성이네. 고마워.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 말에 유진은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 너머 어딘가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이 당연했다. 아내의 미소, 내 출근길 인사, 아침 밥상.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느껴지는 건 그 모든 장면이 무언가 연출된 듯 부자연스럽다는 거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고 있었다. 손끝으로 뺨선을 따라 천천히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은 괜찮아. 쉰이 넘었지만 피부는 커버되고 몸매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은 애처로우면서도 낯설었다. 어느 순간부터 유진은 아내보다는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받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SNS에 아침 식사 사진을 올리고 동안이세요라는 댓글에 기뻐하고 피부과와 헬스를 오가며 하루를 채웠다. 물론 나도 이해하려 했다. 중년이라는 시간의 벽 앞에서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식사 후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고 잠시 후 핸드폰을 탁 내려놓았다. 나는 보지 못한 척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조심스러운 인상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었다. 강하현. 그 이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문자 내용, 그녀가 몰래 감춘 듯한 표정, 생활비 내역과 카드 사용처의 불일치. 모든 단서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다. 요즘 장보는 비용이 왜 이렇게 늘었지? 한 번쯤 물었던 내 질문에 유진은 태연히 말했다.
식재료가 다 올랐잖아요. 과일 하나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 표정, 그리고 내가 믿고 싶었던 평온한 일상.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단서를 모았다. 그녀의 에스테 출입 내역, 고급 살롱 예약 문자, 그리고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봉투 안에 100만 원 현금. 그건 생활비 일부였고 그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핸드폰에서 들려온 짧은 알림음. 띠링.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숨겼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오히려 확신을 줬다.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럼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유진은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미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마치 인정받았다는 듯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여자로 존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더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분노도 실망도 모두 집어넣고 나는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감정이 얽히면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녀는 모른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녀가 외면한 진실을 나는 마주하고 있다는 걸. 유진은 여전히 강하현이라는 남자를 향해 마음을 주고 있었다. 그에게 명품 운동화를 사주고 100만 원씩 현금을 따로 챙기며 자신이 여전히 매력 있는 여자라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자기 최면에 불과했다. 그 남자의 달콤한 말은 복사한 듯 여러 여자에게 뿌려진 것이고 그의 따뜻한 시선은 누구에게나 동일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 정확히, 조용히, 실수 없이. 그날 아침 유진이 내게 건넨 미소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하게 조율된 연기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녀가 쳐다보지 못할 진실을 내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믿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여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믿음. 그게 무너지는 순간 지금의 삶 자체가 무너질 테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그녀 스스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게 될 씨앗이 되었다. 아연 씨, 만약에 나 재훈 씨랑 이혼하면 같이 살아줄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고 부드럽게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남자의 대답. 응, 유진 누나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안도했을 것이다.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작은 웃음소리와 침대 위의 낮은 숨결,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그 남자가 원하던 브랜드 운동화 2켤레가 놓여 있었다. 색깔만 다를 뿐 가격은 근 200만 원. 그녀는 그것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겐 그것이 치명적인 착각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내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 그 현실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자신만의 확신, 자존감,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느끼는 일방적인 감정에 역시 그는 나를 부정하지 않았어. 이건 가능성이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코 핸드폰을 열었다. SNS 피드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유진이었다. 고급 레스토랑 배경.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라는 캡션. 웃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완벽에 가까웠고 사진의 구도도 계산된 듯 정교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녀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화장을 지우지 않았다. 퀸과 로션을 덧바르며 SNS에 올라간 좋아요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100개 넘었네. 그 숫자 하나에도 황홀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녀는 지금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에 나는 서재로 들어가 봉투 하나를 열었다. 며칠 전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던 자료들이 도착한 것이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유진과 한 남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동안 의심해왔던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추어졌다. 낯설게 느껴졌던 말투, 가끔 허공을 바라보며 웃던 표정, 생활비의 이상한 지출들, 모든 게 이 장면을 향해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질문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스스로의 거짓과 환상이 그녀를 삼킬 때까지 나는 조용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같은 시각, 유진은 은행을 찾아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1천만 원. 그 남자가 언젠가 말했던 자기만의 샵을 위한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며. 그녀는 그 돈이 두 사람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맹목적인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모른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건넸던 말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을. 정말 매력 있으세요. 남편분이 부럽네요. 누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그 모든 말들은 그저 자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믿고 싶어 했다. 아니, 믿고 있어야만 했다. 그 믿음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니까.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건 진실과 환상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서사이며 나는 그 중심에서 그녀가 스스로 만든 세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감정은 누르고 계획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철저히 아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각에도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기다리는 메시지, 오지 않는 알림, 보낸 문자는 읽음조차 뜨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일하는 중이겠지.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나는 특별한 여자, 그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야. 그 믿음은 사실상 자기 최면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확신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봉투를 받았다. 이번엔 아내 사진 대신 현금이 들어 있었다. 100만 원. 탐정이 아니라 은밀히 추적한 유진의 계좌 흐름에서 발견된 목적 없는 인출이었다. 그날 강남의 프라이빗 카페에서 유진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손끝을 살짝 포겠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현 씨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든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그는 익숙한 듯 웃으며 답했다. 유진 누나가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 그 단어 하나에 유진은 깊이 감동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죄책감마저 사라진 듯했다. 나는 그 사람의 버팀목이야. 다른 여자는 절대 해줄 수 없는 걸 나는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녀는 착각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마음 깊숙이 사랑이라 믿고 있는 감정에 더욱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불안의 그림자는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카페에서 돌아가는 길, 강하연의 스마트폰 화면이 그의 주머니 사이로 살짝 보였다고 한다. 그 화면 위로 낯선 여성들의 이름이 줄줄이 알림으로 떠올랐고 그것을 유진도 놓치지 않고 보았을 것이다. 요즘 자주 연락 오는 이 지아라는 사람 누구예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아, 그 사람요? 가게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 예약 때문에 조금 얘기한 거고 별거 아니에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퍼져나가는 찜찜함은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강하연은 언제나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어쩔 땐 내용 없는 빈접시 같았다.
겉은 따뜻했지만 안은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의심하면 사랑을 잃는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되뇌며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르게 유진이 와인을 꺼내왔다. 내게 먼저 잔을 따르며 웃었다. 우리 이번에 여행 갈래요? 부부끼리 오랜만에 좀 쉬고 싶어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왜?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요. 요즘 당신도 너무 바쁘고 지쳐 보였으니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그녀의 말투, 표정, 심지어 몸짓까지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다. 마치 대본을 외운 배우처럼 어색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잔에 담긴 와인을 천천히 입에 댔다. 부드러운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사실 나는 이미 모든 보고서를 다 받아본 상태였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그녀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돈이 빠져나간 흔적, 심지어 강하연에게 전달된 정기적 송금 기록까지. 그날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조금만 더 흘려보자. 조금만 더. 그녀가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두자. 작게 내뱉은 한마디는 얼음처럼 차갑고 심장처럼 조용했다. 나는 이미 그녀를 믿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가진 않았다. 분노로 덮으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다. 나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른다. 내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 내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늘 그랬듯 정돈된 말투, 정갈한 식사, 잔잔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확신을 줬다. 그녀는 지금도 들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구나. 그녀는 안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심은 곧 그녀 스스로 무너질 기반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하현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지금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끝이 결코 그녀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 발 한 발 조용히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 재훈 씨랑 진지하게 이혼 생각 중이야. 다음 달쯤 변호사 만나보려고 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머릿속으로는 단 하나의 문장만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제 끝났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멍했고 말끝은 들떠 있었지만 그 안엔 묘한 착각과 환상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치 그 사랑이 정당하다고 말이라도 하듯.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아현 씨랑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가슴을 관통했다. 유진은 이 모든 선택을 사랑이라 정당화하고 있었다. 불륜이 아니라 진심이었기에 괜찮다고 그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죄의식을 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가 꾸며놓은 그 시나리오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았다. 그 시각, 그녀가 그렇게 꿈꾸던 남자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연속으로 뜨고 있었고 내 컴퓨터에는 변호사와 나눈 상담 기록들이 정리된 폴더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거짓과 진실, 서로 다른 길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교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 순간은 이제 코앞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옆에 미리 놓아둔 흰 봉투를 조용히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그녀가 손을 뻗기 전에
나는 봉투 안에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 식탁 위에 정갈이 펼쳐놓았다. 사진 속엔 유진과 강하연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너무도 익숙한 장소, 익숙한 옷차림, 그리고 너무 낯선 두 사람의 표정.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떨리는 손끝, 굳어버린 표정, 마른 입 안에서 겨우 짜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건 뭐야?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어. 3개월 전부터 쭉 지켜봤지. 이게 그 결과야. 내 말은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냉정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설마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날 얼마나 우습게 본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말라붙고 눈은 허공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꺼낸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였다. 이건 4명의 계좌 내역이야. 최근 몇 달 사이 빠져나간 수백만 원. 그 돈들 다 어디에 쓴 건지 이제 나한테 설명해 줄 차례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말을 잇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나는 한숨조차 쉬지 않았다. 내 시선은 무표정했고 그 무표정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이혼하자.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거야. 이미 변호사와는 다 얘기 끝났어.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두 손을 모은 채 마치 빌듯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기다려. 부탁이야. 나 정말 진심이었어. 그 사람과 새롭게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 앞에 보여주었다. 화면 속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진심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영상 속에서 강하연은 다른 여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 사이로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 이번 달도 돈 줬어. 근데 요즘 좀 무겁더라. 그래도 돈 많은 주부는 참 편하긴 하지.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니까 진짜 웃겨.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믿고 싶었던 말들, 기억하고 싶었던 눈빛,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감정이 그 영상 속 몇 마디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 불을 하나만 켜둔 채 계단을 올라갔다. 내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은 없었다. 통화 중입니다. 그 말만이 무표정하게 반복될 뿐이었다. 부탁이야. 아현 씨,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 하지만 메시지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두 얼굴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인 내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였고 그 남자 앞에서는 선택받은 여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어떤 역할도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이름, 배신자로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유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럴 감정조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저 차분히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갔고 마침내 그녀에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오늘부터 이재훈 씨는 서유진 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한 서류 담당자가 현관 앞에서 정중히 말하던 그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듯 서류를 받아들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5천만 원. 그녀가 강하연에게 퍼부은 돈과 거의 흡사한 액수였다. 아이러니하기 그지없었다. 이게 말이 돼?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현이도 걔도 똑같이 잘못했잖아. 그녀가 그렇게 외치자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하연 씨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것은 단순한 문이 닫힌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모든 인연이 끝났다는 상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고 그녀의 지난 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억의 무덤일 뿐이었다. 냉장고 안식 재료, 함께 쓰던 식기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커플 사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달콤하던 와인은 쓰디썼고 그 어떤 음식도 목을 넘기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는지 그녀는 강하연의 미용실을 찾아갔다고 들었다. 예약도 없이 그대로.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강하연 씨는 이번 달까지로 퇴직하셨습니다. 금전 문제로 고객과 마찰이 있어 저희 매장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돈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도. 남은 건 오직 현실뿐이었다. 현실은 냉정했고 무자비했다.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가 다시 내게 손을 뻗어도 그 손을 잡아줄 이유는 더 이상 없었다. 며칠 뒤 나는 SNS를 열었다. 오랜만에 올린 사진 한 장,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모델하우스를 함께 둘러보는 새로운 사람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짧은 문구 하나를 덧붙였다. 이제는 내 인생을 소중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글을 보며 어딘가에서 유진이 그것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녀는 아마도 화면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겠지.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사진 속 과거로만 남았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을 테니까. 왜 나만 이래? 그녀가 그렇게 중얼거려도 이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은 이제 사라져 있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 그녀가 머무는 곳은 단기 임대 오피스텔, 좁고 낡은 공간, 냉장고 모터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방, 편의점 세일 상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지만 강하연의 계정은 차단되어 있었고 SNS는 비공개였으며 미용실 사이트에서도 그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이제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의 말, 그의 눈빛, 그녀가 꿈꿨던 함께의 미래란 이름의 환상, 전부 거짓이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 대답해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구석에 놓인 캐리어 하나, 그녀의 과거와 함께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예전 미용실 경력을 말하자마자 거절당한 취업 면접들, 그녀에겐 더 이상 기댈 곳도 다시 시작할 곳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서유진,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걸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그 서유진이 아니었다. 하얗던 피부는 빛을 잃고 꼼꼼히 다듬어졌던 손톱은 갈라져 있었다. 늘 향수 냄새가 묻어났던 그녀에게선 이젠 편의점 도시락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계산대 너머 그녀는 나를 보았을까? 아니면 모른 척한 걸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손엔 단팥빵 하나와 생수 한 병. 내가 자주 먹던 조합이었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쓸쓸함에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SNS를 마지막으로 열어보았다. 업데이트는 오래전에 멈췄고 한때 수백 개씩 달리던 좋아요는 이젠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내 계정에는 따뜻한 응원 댓글이 쌓이고 있었다. 응원해요. 앞으로는 꼭 행복하세요. 그녀가 원하던 인정과 시선은 이젠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내 잘못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쩐지 죄스러웠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무너져야 했던 현실이 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들을 천천히 되짚어봤다.
어딘가 흐릿한 글씨체,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은 간절했다. 애처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지금 내가 있던 그 자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삶의 변두리,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녀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버려져야 할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밤새 서서 일하고 그 후엔 벤치에 앉아 단팥빵을 베어무는 삶. 그 끝에 그녀가 진심으로 원했던 건 화려한 사랑도 값비싼 명품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단순한 갈망, 그걸 알아차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길 위에 있었다. 사랑도, 배신도, 상처도 지나간 자리에 남긴 건 오직 시간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껐다.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이제 그녀도 나도 다시 살아야 했다.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엔 이재훈이 새 연인과 함께 작은 꽃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그는 가볍게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여자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글이 함께 적혀 있었다. 어떤 꽃보다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나는 말없이 그 사진을 내려다봤다. 슬픔이 밀려오는 것도 아니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텅 빈 공허함이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묘한 감정이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그에게 미안함을 느낄 자격조차 없다는 걸 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왔다. 조금은 차가웠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창가에 조용히 기대어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 모든 선택의 시작이 뭐였을까? 욕망, 사랑, 도피, 인정받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 어쩌면 다 맞고 또 다 틀렸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는 이제야 실감이 났다.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신뢰를 잃고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인근 벤치에 앉았다. 하늘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동이 조금씩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 손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고 주변에선 청수차 소리와 참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삶은 그렇게 내가 멈춰도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슬프든 외롭든 세상은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잠시 뒤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택배 알림이었다. 이름 모를 쇼핑몰에서의 배송 메시지. 평범한 일상 속 아주 작은 일. 하지만 나는 그걸 보며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평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일 때 낯선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서유진 씨 맞죠? 나는 놀라 당황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저 예전에 강하연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에요. 그 인간한테 사기당한 여자 저 말고도 많더라고요. 결국 고소 들어갔어요. 아마 곧 경찰서로 불려갈 거예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공범이었다. 누구를 위로할 자격도 변명할 힘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삶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다. 지우지 못할 과거,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은 할 수 있었다. 누구도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아도, 이젠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했다. 다른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시간.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망가뜨리는 일은 없도록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조용히 피어나는 봄꽃처럼 느리지만 분명히 나의 삶도 어딘가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한때는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고 모든 걸 잃은 순간에는 세상이 끝났다고 느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요즘 출근 전엔 늘 거울 앞에 선다. 예전처럼 매무새를 가다듬거나 향수를 뿌리지는 않는다. 그저 나의 얼굴을, 나의 눈을 바라본다. 그 안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나를 확인할 뿐이다. 더 이상 아름다움으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작은 기쁨도 귀하게 여긴다. 편의점에서 만난 단골 손님의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주말 오후 햇살 아래서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편지처럼 다가온 한 통의 문자, 그런 것들이 내 하루를 이룬다. 시간이 더 흐르면 언젠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떠올릴 수 있겠지. 한 편의 긴 영화처럼. 그땐 아마 지금보다 더 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꼭 안아주고 싶을 것이다. 괜찮아. 잘 견뎠어. 이만하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나는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간다. 미련도 원망도 내려놓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